올 여름에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예. 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도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이 여름이 되면은요 태양이 내뿜는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정말 몸살을 앓아요. 그렇죠. 여름 끝에 늙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거든요. 맞아요. 아니 자외선뿐이겠어요. 덥고 습한 날씨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 거기에 마스크까지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여름철 이곳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환인지 TV 왕진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름철 피부는 괴로워. 자외선과 여드름. 아우 싫어. 햇빛이 강해지고 네.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아닙니까? 네. 이 각종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철 피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우리 남미영 씨는 피부 때문에 고민되는 적 없으셨어요? 제 딸이 학생이고 그다음에 또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름철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같이 피부과에 다니면서 제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이면 여드름이 더 심해져서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손영수님, 요즘 피부 고민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건조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공이 넓고 기름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기름 부위. 이게 항상 이렇게 번질번질거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육아에 워킹맘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감합니다. 잠자기 바쁘고 맞아요. 관리는 엄두도 못 내요, 사실. 네. 여름철에 피부를 괴롭히는 요인들이 참 다양할 것 같다. 네, 맞아요. 네. 다양합니까? 네. 어? 네. 강승희 선생님, 여름철 피부를 괴롭히는 주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름철 피부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바로 말씀하셨듯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1년 중에 그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때 정점에 이르게 되고 6월에서 8월 요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A와 B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A는 파장대가 길기 때문에 피부나 우리 조직에 깊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라든지 뭐 기미 주근깨 같은 그런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UVB는 파장이 좀 짧은 대신에 이게 홍반을 만드는 능력이 커요. 그래서 쏘였을 때 일광 화상이라든지 또 세포 수준에서 DNA 유전자나 이런 것들에 손상을 주고 또 조직에서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 손상을 줌으로 해서 피부암이나 뭐 피부 노화나 이런 것들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날들이 잦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노낙경 선생님,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피부 손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저널에 실려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네. 미국에서 28년 동안 트럭 배달을 하신 69세 남자분의 얼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얼굴의 한쪽에만 아주 극단적으로 주름과 처짐이 좀 생겨 있죠. 왼쪽이요. 이쪽은 완전 네. 화상을 입은 것 같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전 달라요. 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임상 시험을 한 셈이죠. 이 미국의 트럭 배달이라는 건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시간. 그렇죠. 뭐 한 30년을 한쪽으로만 미국도 운전석이 좌측에 있습니다. 그렇죠. 좌측에 햇볕을 받은 왼쪽에.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장시간에 걸쳐서 특별하게 이제 대비도 하지 않고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피부에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도 흥미로운 사진인데요. 이건 뭔가요? 이것도 역시 같은 분 아니신가요? 쌍둥이십니다. 예. 아, 쌍둥이세요, 저 두 분이? 네, 61세 미국의 쌍둥이 자매인데요.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
텍사스도 또 햇볕이 굉장히 1년 내내 강한 곳이죠. 근데 보시면은 쌍둥이인데도 한쪽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주름도 심하고 얼굴에 뭐 기미, 잡티, 뭐 검버섯 등이 가득 차 있죠. 피부 나이를 측정을 해보면 한 10년 이상 더 늙게 나왔습니다. 엄마와 딸 같아요. 진짜.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을 텐데 네.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의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일부러 태닝을 했던 거예요. 백인들은 태닝을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반평생 동안 또 흡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복부 비만이나 이런 그 체중 관리도 잘 안 되신 상태로 오래 지내셨고 한 분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셨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 참 중요하다. 타고난 것이 중요하지만 타고난 것 못지않게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예방을 하려고 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뭐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희도 자외선이 피부에 정말 안 좋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피부를 잘 보호하려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강승희 선생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잘 보호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로션 바르듯이 그 선크림도 그냥 매일 꾸준히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햇빛이 강한 시기가 11시부터 3시, 그때가 제일 강하고 또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그때 한 몇 분 정도만 맨 얼굴로 나가도 금방 일광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꼼꼼히 바르고 가능하다면 자주 바르고 이제 플러스 거기에 모자나 옷이 뭐 그 우산이라든지 긴팔 옷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중으로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뭐 플러스 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맞아요. 어떨 때는 또 바르고 나면 또 되게 따갑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저는 마트에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전 고민합니다. 노낙현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 이거 과연 어떤 걸 써야 합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옷 같은 겁니다. 옷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옷에도 치수가 있듯이 자외선 차단제도 규격을 먼저 알아야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SPF라고 하는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이 잘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제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SPF가요? 예. 그러니까 SPF가 높아도 자외선 A는 차단력이 좀 떨어지는 제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자외선 A에 대한 차단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따로 있으니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네. 자외선 A가 더 강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P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PA 플러스 그렇죠. 뭐 산불이다, 뭐 사불이다 이 그렇죠. 얘기가 A에 해당하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SPF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네. 20, 50, 30 뭐 이렇게 나와 있죠. PA는 십자가 개수. 네. 뭐 개수가 많으면 더 차단을 자외선 A를 잘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도시에서 실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아주 가장 차단력이 높은 걸 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SPF로는 20, PA로는 2뿔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분들도 뭐 휴일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뭐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야외에서 촬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에 맞게 다른 규격의 다른 더 높은 차단력의 제품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SPF 50, PA 3 플러스 그러니까 십자가 3개 네. 이런 것들을 그때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늘상 나는 이거를 쓸 거야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는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 쓰게 됩니다. 맞아요. 남자분들도 심지어 골프 칠 때도
몰라 안 씁니다. 근데 끈적끈적한 거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평상시에 허옇게 되고 하니까. 낮은 것들이라도 내가 쓰는 것을 익숙하게 하면 필요한 경우에 강한 거를 조금 불편해도 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날도 더운데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까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강승희 선생님, 요즘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도 이 마스크의 영향이 큰가요? 보통 성인 여드름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입 주변 뭐 턱 라인 딱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위에 성인 여드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마스크 쓰면서 그 여드름이 좀 더 심해졌다, 더 자주 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남자분들도 안 나다가 마스크 쓰면 장기간 쓰고 나면 여드름이 나더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 밀폐되어 있는 피부에 피부 온도, 습도 이런 게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공 주변 피부가 좀 붓게 되고 그러면 모공이 막히게 되고 또 마스크로 인해서 마찰이 되면 또 이제 피부가 자극이 되고 이러면서 여드름이 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이니 뭐 쿠션이니 이런 것들을 바른 상태에서 딱 밀폐를 시켜버리니까 여드름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근데 여드름 하면은 우리 왜 청소년 아이들 뭐 10대,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많이 난다고 그래서 청춘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성장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건가요, 선생님? 사실은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드름에는 좀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피지를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피지가 많이 나오게 하는 동시에 털구멍, 피지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쪽을 좁게 만들어요. 각질로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데 나가진 못하니까는 피지가 고이고 하다가 터져서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성인형 여드름은 자잘하게 이렇게 블랙헤드 같은 게 많은 타입이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맞아요. 터져버려서 그런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춘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막 늘어날 때니까 이제 뭐 개기름이 막 흐르고 여드름이 많은데 여자한테 그 무슨 남성 호르몬이 있냐 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핑크색으로 된 부분이 네. 남성 호르몬이고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네. 핑크색 색깔 때문에 핑크색이 여자 호르몬인 줄 알았더니 저게 네. 남성 그 호르몬이에요? 위쪽에 있는 게 네.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의 일생의 호르몬 변동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여자도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요, 선생님? 네.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점점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저희는 많이 받게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성 호르몬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해서 20대 중반 후반 정도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내려가다가 폐경이 되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함께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여성의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폐경 이후에 성인형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되게 적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폐경은 슬픈 일이긴 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은 아직 호르몬적으로 굉장히 왕성할 때 특히나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게도 왕성한 시기에 성인형 여드름을 많이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계신데 그런 분들은 특히 생리 주기에 호르몬 변동이 이제 한 달마다 계속 오는 부분들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특정 피임약을 먹으면 굉장히 좀 여드름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죠. 메이크업이나 이런 영향들도 영향을 받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난 이마에 왜 이 나이에 여드름이 누가 날 좋아하나? 아니 근데 뒤늦게 또 그 여드름 흉터 생겨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여드름도 그때 제때 잘 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낙경 선생님, 여드름 피부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뭐 여드름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은 매일 오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하는 피부 케어는 여드름 예방과 관리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 시작과 끝은 개인적으로는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렌징이 그만큼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잘 빼주고 그런 것들이 잘 배출될 수 있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클렌징이긴 한데 염증이 없이 피지만 안에 고여 있는 뭐 블랙헤드 이런 것들은 그런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지만 염증성 여드름인 경우 특히나 피부가 민감하면서도 염증성 여드름이 난 경우에는 지나치게 세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되지요. 피부가 손상이 되면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 중에서 피부 보호막이 무너지고 피부 그 모공 앞을 막고 있는 각질층들의 성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초래돼서 오히려 염증성 여드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부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여드름 클렌징 세안을 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난 민감한데 여드름까지 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나 굉장히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습제, 저자극성 보습제, 특히나 약산성을 띠고 있는 그런 아이들 쓰는 것 같은 것들을 조심조심 시간을 들여서 너무 강하지 않게 세안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죠. 네. 남자분들 보니까 뭐 좀 젊은 사람들 보니까 뭐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하더라고. 요즘 그래요. 그럼요. 남자분들도 남성분들이요. 요즘 다 손가락 이렇게 사용해서 이거 다 해요. 네. 선생님도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오이 마사지 정도는 해주니까 내가 뭐 가끔씩 합니다만. 네. 오이 마사지 정말 오랜만에. 상상이 가네요. 네. 아, 그거 요즘 안 하는 거예요? 하죠. 해야죠. 예. 네. 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여름철일수록 좀 더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겠네요. 자, 여름철 피부 관리에 관한 OX 퀴즈 노낙경 선생님 문제 주시죠. 건조한 피부에 물을 자주 뿌려주게 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물을 자주 뿌려주면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맞다면 틀리다 X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아. 하나, 둘, 셋. 아이, 뭐야? 달라졌어. 네, X가 두 분. 물을 줘야죠. X고.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선배님은 왜 오를 드셨나요? 아니, 선생님 많이 촉촉하게 해줘야지. 저희 많이 뿌리잖아요. 급장실에서 촉촉하게 해줘야지. 허찬 선생님하고 저는 수시로 뿌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르면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처럼 피부가 목말라 하잖아요. 건조하니까 수시로 뿌려줘야죠. 집에서 화초 키우다 촉촉하게. 보면은 그렇지. 그 스프레이로 제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착착 뿌려주면 얘들이 정말 싱그러워요. 얼마나 잘 같은 먹는데. 이치죠. 피리 네. 남미영 씨도 그런 얼마나 잘 생각인가요? 먹는데요. 저도 건조할 때 좀 자주 뿌려줘야 수분 공급이 되니까 그게 피부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손혜영 씨 아니죠? 수분이 증발하면서 실제 피부의 수분까지 저는 같이 빼앗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정답 확인합니다. 네, 다수결에 의해서 O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는 X입니다. 나 되게 열심히 뿌렸는데. 네. 그래요?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피부에 손등에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보면 동그랗게 그 위에 그대로 물방울이 있지요. 있어요. 피부의 가장 겉의 표면은 일종의 우리 몸의 천연 방수 코팅 막입니다. 물이 그냥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저분한 물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그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다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는 물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기름칠을 해놓은 방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뿌려주게 되면 피부 겉에 머무르게 되죠. 수분이 안으로 공급되지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뿌리게 되면 피부 겉에 머무르고 있는 수분은 결국은 건조한 공기 때문에 증발을 하게 될 겁니다. 혼자 증발하면 괜찮은데 들어가지는 못하면서 원래 피부에 있던 거를 같이 손잡고 아이고. 끌고 증발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혼자 안 가요? 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못된 것들이네 아주 그냥. 그래요? 그나마 부족한 수분을 혼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손을 잡고서 끌고 가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건조해지기 쉽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피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은 그 안에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거를 품고 있는데 걔네들도 같이 끌고 나가는 일이 생기죠. 야, 혼자 안 죽겠다 이거네. 아니,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천연 보습제예요. 네. 그게 지금 한 7, 8년 됐나? 지금 7, 8년 되면 선생님 버리셔야 돼요. 7, 8년 되면 버리셔야지 선생님 그거를 계속 쓰시는. 유통기한이 선생님 제가 7, 8년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버리셔야 지난번에도 된다고. 선생님 막 피부 막 이렇게 트러블 일으켜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네. 파운데이션 보니까 6년 된 거 쓰고 계셔가지고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 그걸 방송으로 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거 리얼입니다, 저희 화장품 방송은. 묵은지가 아니에요. 좀 차이에 나고 가끔씩 하는데 좀 끈적끈적하긴 해요. 바르고 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 어떡해. 차 안에서 지금 7, 8년 됐는데. 그 미스트예요. 오일이 같이 이렇게 섞인 게 요즘 나오거든요. 그 제품은 또 어떨까요? 사실 기존에 그냥 수분으로만 이루어져 네네. 있는 미스트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화장품 회사에서는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요즘은 적당한 보습막을 형성시켜주는 타입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제가 그 오일 성분에 또 안 맞는 분들도 계시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돈이 아깝더라도 안 써보고. 맞으면 아깝다고 7년씩 그거는 아니 그 뭐 좋은 것도 7년은 선생님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촉촉 하나로. 예. 선생님 그거 술이 안 아닙니다. 돼요. 30년 뭐 17년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럼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미스트를 있습니다. 뿌려주게 됐을 때 좋은 점은 굉장히 얼굴에 열기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열기를 식혀주죠. 그 시원하더라고요. 열기가 너무 많은 것은 피부에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지 않으신다면 도움은 되지만 아, 지금 써도 됩니까, 그럼? 네, 7년 피부가 넘은 건조한 걸 좋아지게 하고 싶으면 사실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쪽에서부터 물을 공급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물을 많이 마셔야겠네요. 피부 관리에 관한 OX 퀴즈 강승희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지성 피부일수록 여름철에는 더 세안을 자주 해주는 게 좋다. 세안. 오. 지성, 요건 좀 헷갈리는데요. 지성 피부라는 게 그러니까 기름이 뭐, 이렇게 좀 기름기. 많이 기름기가 많이 유분이 이렇게 배출이 되시는 분들이죠. 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기계 아까 말씀하신 개기름 같은 거, 그런 거 코에 네네. 번들번들한 그쵸, 거. 그- 맞다면 O, 틀리다면 X. 네. 하나, 둘, 셋. 어이. 저하고 선생님만 오고 모두 X를 드셨어요. 오. 의외인데요? 손영승님. 너무 잦은 세안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피부과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또 네. 미영 씨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만 그냥 꼼꼼하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자주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지성 피부라는 게 그만큼 또 여드름이 또 잘 유발이 될 수 있는 피부여서 네. 세안을 자주 한다라는 건 자꾸 자극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염증을 더 유발시키고 염증이 생긴 거에 자꾸 자극이 가면 우리 상처에 이렇게 소금 뿌리는 역할을 하지 오히려. 않을까. 그래서 너무 잦은 세안은 피하고 네. 왜 예전에 피부가 너무 좋으신 어떤 연예인의 피부 비결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잘 안 씻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씻는 게 비결이었어요. 예. 이 번들번들한 피부는 씻고 자야지. 그럼요. 무슨 피부 기름이 고로쇠물도 아니고 좋을까요? 피부에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만약에 맞다고 해도. 네. 요번 문제 궁금합니다. 정답 확인. 정답은 X입니다. 안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그래서 나 요즘 안 씻어. 난 어머, 이거 진짜 의외네요, 선생님. 잘 안 씻으면서 내가 이 오를 들었지. 네, 정답.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안 씻는다, 자주 씻는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피지 분비도 많고 뭐 먼지에 땀에 막 뒤엉켜서 사실 이게 모공에 많이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좀 꼼꼼하게 지성 피부라면 세안제를 써서 세안을 깨끗이 해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막 이게 조금만 땀 나도 막 자주 막 여러 번씩 씻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거고 낮에 활동을 하면서 좀 땀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뭐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물로만 세안을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세안을 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습 크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수분 공급을 같이 해주셔야 이제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곧 있으면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네. 뭐 올해는 참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좀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운 여름 휴가지만 여름에 떠나는 여행은 피부에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들 중에 겪는 문제가 참 많은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트러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TB 방진 주치의 솔루션으로 여름철 피부 고민 SOS 바캉스 케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면서 화끈거려요. 제가 그래요. 여름이면 모든 분들이 다 겪는 일이죠. 강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여름 정오 햇빛에 한 10분만 노출해도 일광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광 화상의 첫 번째 증상이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벌겋게 된다든지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얼굴만이 아니라 전신에 그렇게 노출이 됐다면 근육통, 열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뭐 찬물로 샤워를 해준다든지 뭐 찬 수건, 그다음에 차고 이제 신선한 우유 이런 것들로 피부를 좀 마사지를 해서 냉찜질을 해주시면 좀 진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찜질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제를 냉찜질 후에는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무 탈 없이 쓰던 그런 보습제도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가운 상황에서는 잘 맞는 화장품인데도 따갑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기능성 화장품들이었으면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보습에 충실한 그런 저자극성 수분크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름철 피부 고민 SOS 바캉스 케어 두 번째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햇볕에 심하게 그을려 허물이 벗겨져요. 이럴 때 있습니다. 자주 어릴 있죠. 때 네. 이거 뭐 학교 갔다 오고 또 그냥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영하고 오면 그럼요. 껍질 다 벗겨져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면 뒤에서 저 친구가 뒤에서 막 벗겨지고. 얼굴도 이렇게 맞아요. 어른들은 또 그걸 화상으로 생각 않고 그래야 겨울 감기 안 걸려. 어머. 그랬었거든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아니 진짜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뭐 여름에 그냥 바캉스 한번 가까우면 허물 벗겨지는 게 그냥 여사였고 빨갛게 달아올려가지고 벗겨지는데 노낙경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여름에는 꼭 허물이 벗겨지더라도 그렇게 한번 놀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예. 근데 허물이 벗겨지는 거라고 하면은 이미 염증 단계는 지나서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재생을 시키려고 하는 초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뻘겋고 따갑고 한 단계에서는 식혀주고 진정시키는 게 주안점이었다면 허물이 벗겨지는 단계에서의 솔루션은 피부가 하려고 하는 재생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히려. 거죠. 따라서 껍질을 벗겨내려고 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벗겨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애들이 각질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떨어진 거를 억지로 뜯으면은 아직 재생이 안 됐는데 방어막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재생을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보호막의 성분하고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보다는 기름 성분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렇게 매우 건조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습제 같은 걸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얼굴 같은 경우도 뭐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만 네. 또 얼굴은 너무 기름기가 많은 성분을 쓰면 여드름이 생길 수 네, 네,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일반적인 건성 피부용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팩 같은 걸 통해서도 좋아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오트밀 팩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오트밀 팩이요? 귀리라고 네. 하는 성분이죠. 시중에서도 곡물팩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팔고 있는데 있어요. 오트밀이라고 귀리라고 하는 이 곡물 가루는
피부의 염증을 굉장히 가라앉혀주고 또 손상된 피부 장벽 보호막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도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권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치료법으로 의사들도 권장을 많이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팩을 만든다면 오트밀 가루, 굉장히 곱게 되어 있는 가루에 꿀을 섞어줍니다. 꿀도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대1 정도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깨끗한 물, 정수기물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적당량을 넣어서 발랐을 때 줄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약간 되직하게 해서 얼굴에 한 15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어떤 손상되어 있는 피부 보호막을 좀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오트밀팩. 자, 계속해서 여름철 피부 고민 SOS 바캉스 케어 세 번째 고민 보겠습니다. 거뭇거뭇하고 칙칙해진 내 피부 얘기하네. 거뭇거뭇하고 칙칙해진 피부를 되돌리고 싶어요. 네. 강승희 선생님,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햇빛 노출을 강하게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벌게지고 화끈거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각질이 일어나면서 피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피부가 검게 되죠. 햇빛을 자꾸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게 자외선에 대해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전으로 자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름이 되면 강한 햇빛이니까 피부 전층에 걸쳐서 멜라닌 세포들이 쫙 침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또 강하게 햇빛을 받고 또 받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그런 손상이나 색소 침착이 가속화가 되죠. 햇빛에 손상된 피부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 거칠고 그다음에 뭐 건조하고 이런 피부니까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피부 보습을 이제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수분 팩 같은 걸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습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균형적인 이제 영양 섭취라든지 또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몸 전체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하는 거가 좋은 그 방법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소 침착이 좀 심하거나 자기가 봤을 때 기미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피부과에서 뭐 레이저나 시술 같은 걸 통해서 받으시는 게 치료 효과 면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름철 피부 고민 SOS 바캉스 케어 마지막 고민 함께 보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졌어요. 고민입니다. 네. 참 이러니까 왜 진짜 여름 끝에 나 얼굴이 상했어, 늙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여름 휴가만 다녀왔다 하면은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피부가 이제 축축 늘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맞아요.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 이제 나이 들수록 1년 내내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낙경 선생님, 이렇게 건조하고 탄력이 없고 축축 처지는 피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좀 땡겨주세요. 예.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는 건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겨울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래도 환절기 못지않게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 이유는 문명의 발달 때문에 이 강한 냉방이라는 게 우리한테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 에어컨. 선풍기 정도가 아닌 굉장히 강한 냉방을 하게 되면 피부는 급속도로 건조해지게 되는데 다시 밖을 나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죠.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자주 실내 실외를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들은 큰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여름철엔. 그러니까 피부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워낙 잘하는 피부도 있습니다만 적응을 잘 못하는 피부는 많이 힘들어지고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보호막이 깨지고 건조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섬유 조직도 2차적으로 자외선 등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고 물과 또 여러 가지 영양들, 특히 비타민 B, C, D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피부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자기 전에라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TV 방진 주치 솔루션으로 여름철 피부 고민 SOS 바캉스 케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당부해 부탁드린다면요. 피부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노출이 돼서 많이 힘들 때 단련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체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게 해주는 시간을 평소보다도 훨씬 많이 특히 자기 전에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여름철 즐겁게 보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름철 피부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피부 건강 잘 챙기셔서 성큼 다가온 여름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간지러우시네 뭐가. 자,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피부과 전문의 강승희 노낙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